방콕에서 약 2시간 거리, 파타야를 지나 30여 분 달리면 나오는 라용주.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파타야와는 달리 조용하고 깨끗한 바다를 끼고 있었어. 신선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태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조용한 바다가 있는 라용. 검정색 비닐봉지 3개가 숲이 우거진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숲에는 오래전 여자가 목을 매달아 자살한 장소라서 어둑해진 저녁 후에는 주변에 사는 태국인들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곳이라는 장소인데,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들어가기도 어려운 으스스한 곳에서 발견된 3개의 검정색 비닐봉지. 그 속에서는 사람,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팔다리와 몸통이 발견됩니다. 8조각으로 토막이 난 것으로 보이는 훼손된 사람의 사체. 그 봉지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신체 부위는 머리 부분과 오른쪽 팔. 발견 초기에는 일부 봉지가 뜯겨져 있었고 신체별 부위에 손상된 흔적이 보여서 주변에 있는 들개들이 먹어치워 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정봉지 3개가 발견되고 얼마 후 라용에 있는 박구원 해변에서 여행용 가방 2개가 다시 발견됩니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가방에서는 사람의 혈흔이 발견되죠. 하지만 또 다른 여행용 가방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된 혈흔이 숲에서 발견된 토막 신체와 연관성이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DNA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각 2장소에서 발견된 신체와 가방에 남아있던 혈흔은 동일한 한 사람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각각 다른 2장소에서 토막난 사체로 발견된 남자. 사체가 훼손되어 버려진 남자의 신원은 태국 경찰에 의해서 곧 밝혀지게 됩니다. 한국인 남자 38세. 이 남자는 이미 5년 전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통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전력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자료가 태국 경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편의상 그 남자의 이름을 토토라고 부릅니다. 라용 토막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 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외국 땅 어느 지방 태국 라용에서 벌어진 끔찍한 이 사건에는 30대의 4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32살 프로그래머 어중간, 토토를 살해하고 시신 유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32살의 이말종,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범행 후에 차량을 제공하는 K.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로그래머 어중간이 대사관 경찰 용사 J씨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라용 토막 사체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자수를 해왔던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어중간, 이말종이의 협박으로 사체 유기에는 가담하였으나 토토의 살인에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중간이의 자백으로 사체 토막 살인을 한 이말종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대사관 경찰 형사와 태국 경찰이 빨빠른 공조 수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국경 근처 약 80km 떨어진 짠타부리주에서 국경을 넘어서 도주하려고 시도하던 이말종이는 태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사건의 실상.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전 태국 통로에서 온라인 도박 혐의로 체포된 자들이 징역을 살고 태국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다시 도박 사이트를 계속합니다. 이말종이는 캄보디아에서 사이트 운영 책임자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는데
운영자금 수억 원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탕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직의 보복이 두려웠고 그래서 다시 택한 태국행. 술집 마마상에게 소개받아 라용에 있는 4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임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 말중이는 토토를 가지고 있던 칼을 사용해서 살해합니다.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 사건 초기에 체포된 어중간의 변호인으로서 제게 진술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중간이 처음에 제게 진술한 내용으로서는 말종이와 어중간이 살해 당일 술을 먹으러 같이 나갔어 말종이는 토토를 죽이고 말겠다고 어중간이에게 계속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급여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태국 경찰도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계획적인 고의 살인을 피하기 위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하는 진술이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른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운하우스 2층에서 토토와 말종이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중간이는 3층에 있었는데 아래층이 갑자기 조용해져서 내려가 보니 토토는 이미 칼에 맞아 숨져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후에 말종이의 협박에 못 이긴 어중간이가 사체를 끌어서 같은 방에 있는 화장실로 옮기고 그 화장실에서 사체에 남아있는 피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같은 층에 있는 오른쪽 방으로 사체를 끌어다 옮깁니다. 시체가 부패해서 날 수 있는 냄새를 줄이려고 에어컨을 계속 3일 동안 틀어둡니다. 그리고 그 방에 3일 동안을 시체를 방치해둡니다. 사건이 일어난 왼쪽 방은 평소에 이들이 업무를 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사체를 3일 동안 오른쪽 방에 방치해 둔 채로 이 두 사람은 왼쪽 방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을 계속하였고 가끔 여자들이 있는 술집으로 가기도 합니다. 별스런 일도 아닐 테죠. 사체를 8토막으로 자른 그날에도 샤워를 하고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낸 후에 두 사람은 술집으로 직행했습니다. 칼과 톱을 사용해서 절단을 시작하지만 잘 잘리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기톱을 구입합니다. 전기톱을 구입해서 절단하는 거죠. 이 과정에 어중간이는 무서웠고 또 자신은 직접 사체를 절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가 벽으로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불을 들고 서 있었다고만 진술합니다. 전기톱을 사용하고 나서야 그들은 성공적으로 시체를 토막내었다고 합니다. 사체를 8조각으로 절단하고 검정 비닐봉지와 여행용 가방에 나누어 담아서 숙소에서 약 10km 떨어진 숲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은 바다로 가서 던져버립니다. 여기에서 K가 등장합니다. 사체를 버리기 위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전화를 하였고 K는 차량을 가져와서 운반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K는 이 사람들이 사체를 운반하는지를 몰랐고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합니다. 나중에 경찰도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라용 경찰서 유치장에서 잠깐 본 이말종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보통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살인과 토막 사체 유기를 하고 태국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태평스럽게도 유치장에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어중간이는 급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죠.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어중간, 프로그래머로서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이었죠. 협박과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사체 유기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였지만 살인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범 이말종이를 체포하게 된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은 바로 어중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그는 이말종이의 눈을 피해 숙소에서 몰래 달아납니다. 그리고 방콕으로 올라와 대사관 경찰 영사 J씨에게 제보를 해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J 영사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캄보디아로 도주하기 위하여 짠타부리 국경
국경 근처로 가 있던 이말종이를 체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7개월 후 라용 지방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불법 입국 및 사체 유기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각각 10개월, 살인에 대한 부분 이말종 징역 25년, 어중간 살인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는 소를 취하합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